오늘 시장 움직임과 함께 시장 이슈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.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자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올해 경제 리스크 요인들을 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오늘 시장 움직임도 정리를 해볼까요? 일단 뭐 오늘 시장 그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가장 눈에 띄는 거 삼성전자와 현대차, 삼성전자 긍정적인 모습, 그리고 현대차 뭐 신차 효과랄지 신흥국에서의 어떤 그 긍정적인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,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인데요. 그 무엇보다도 표면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그 내면에 있는 앞으로의 어떤 그 시장 변화 부분, 이런 부분들을 오늘의 시장 그리고 어제의 시장이 바로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,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국면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일단은 뭐 전차군단의 어떤 그 움직임, 특히나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중심의 어떤 그 시장의 전개 방향성, 어쩌면 지금 현재 가장 발빠르게 그리고 가장 격변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IT 업종의 대표군과 그리고 자동차 업종의 변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올해를 좀 올해를 좀 살펴보게 전망을 해보게 된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일단 작년보다도 올해의 변동성이 더 클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다라는 부분, 우리가 꼭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그 방점의 배경 꼽아본다라면 뭐니 해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를 꼽아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,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한 곳으로 집중되고 있다라는 부분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평가 내지는 전망 부분 두 가지 일단 상이한 면이 좀 존재합니다. 일단 첫 번째,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경제 회복의 견인차 구실을 과거와는 다르게 매우 공격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. 반면에 너무 돌발적인 어떤 그의 사고 내지는 그의 어떤 그 행동 반경,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급작스러운 어떤 그 시장 내 변동성 부분 그리고 리스크 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감이 한 가지.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매우 이제 그 조화스럽게 시장 내에 나타나게 되면서 일단 1차적인 평가, 1차적인 전망에서는 시장 반응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는 점. 미국 증시의 어떤 그 상대적인 2만 포인트를 돌파를 향해서 매우 발빠르게 움직여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촉발제 역할을 했다라는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시장의 변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올해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시장 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심점에 서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,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. 일단 1위 리스크 요인, 1위 변동성 요인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. 그리고 이 두 번째 변동성 요인은 금리 인상이라는 과거 완화 기조에서 이제는 긴축 기조로 변해가고 있다. 근데 여기에 지금 반기를 들고 있는 부분, 조금 좀 상반대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죠. 유로존과 이제 일본이 되겠습니다. 각각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. 이 마이너스 금리의 상당 기간 지속성 여부는 아마도 올해 연중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세 번째가 바로 미국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보호무역의 강화 부분. 자국의 산업 보호와 자국의 노동력의 보호, 자국의 노동력을 보호함으로써 자국 내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경제 고리의 어떤 선순환 고리로 만들어내는 가장 중심점에, 그리고 여기에 보조수단으로서 보호무역이 지금 현재 강화 추세에 있다라는 부분,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올해 대외적으로 발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동성의 핵심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또 한 가지, G2 리스크가 또 한 가지가 이제 존재를 하죠. G2 리스크 하면 이제 중국의 변동성이 될 것 같은데, 중국. 일단은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려면, 일단 글로벌 경기가 안정이 되려면 중국 경기에 연착륙이 나타나야만 할 것이다라는 점.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중국에 대한 우려감, 기업 부채의 증가, 확산, 부담 부분, 그리고 중국 환율 시장의 변화 부분, 금융 시장의 안정성 부분이 다소간 이를 좀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, 신흥국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경기,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 아울러서 드려보고요.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 경제, 결국은
미국으로부터 촉발되는 금리,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 변화, 그리고 아울러서 보호무역의 확산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, 이 부분에 대한 관심,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가 어찌 보면 올해 한 해 우리 시장 내에서 전략을 꾸려가면서, 그리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 방향성 분명히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. 보호무역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, 보호무역을 극복할 수 있는 업종군 찾아본다라면 결국은 이 업종군이 결국에는 올해 시장 내 수익률 어찌 보면 최우선순위로 꼽아볼 수 있는 업종이 되지 않겠느냐. 그 중심점에는 어쩌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. 왜냐하면 보호무역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, 차별화, 기술력. 결국은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차별화와 기술력,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, 이 세 가지의 교집합을 쫓아본다라면 4차 산업혁명이다라는 것.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업종군들, 기업군들, 테마주로서 분명하게 인식을 해 주시고요. 큰 그림에서는, 거시적인 환경 속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, 미시적인, 기업적인, 산업적인 환경 쪽에서는 신기술 트렌드를 쫓아가는 4차 산업혁명군에 대한 테마군 관심,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합하는, 배합하는 투트랙 전략만이 아마도 올해,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번 1월달 시장에서도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,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